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은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 한 사람씩 엄선하여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를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로 선정했습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애만총으로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경북 경주 출신이 22세로서 당시 고향의 노령이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오인이 형제 또 결혼하여 마누라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는 좌익단체인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직에 가담하였고 조선공산당이 선동과 주도를 한 대구 11폭동에도 가담했다가 경찰이 추적을 피하여 대구의 제6년대 제3기로 잠시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1948년 3월에 부산 제5연대의 하사관 학교에 입고하였다가 4월 20일에 제5연대 1개 대대 오일균 대대가 제주도에 출동 시 제주도에 왔으며 제주도에서는 선거 방해와 급식 투쟁 등 나름대로 제주 주둔 부대 내에서 자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로당 장교 뿌락지 문상길은 제주도 무장봉기는 오직 전도 30만이 불타는 애국심이 집중적 발로인 것이며 이것은 진정한 구국항쟁일 것이다. 이것을 토벌하려는 자는 그 누구를 물론하고 민족 반역자의 오명을 받게 될 것이며 한라산 토벌을 아니하느냐 또는 하느냐에 따라서 그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며 그 누가 미제의 추구인가 명확히 판단될 것이다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하 병사들에게 말을 하니 손선호는 문상길 중위와 호흡이 맞아 사상적으로 문중이 충실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손선호는 불을 품은 듯한 어조로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누차 하였습니다. 친일 매국도당을 무찌르고 한라산에서 제주도 인민들과 함께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11년대 사병 숙소인 서비행장 안에서 남로당 사병 뿌락지 규합하기 위한 조직 선전 공작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5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자기 담당 구역인 한림면 일대의 각 투표장에서 선거 방해 공작을 하였으며 특히 5월 14일 대낮에 한림면 남로당 마을 자유대원들이 한림지서를 습격할 때 경찰관 강태경이 막루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교전 중에 남로당 마을 자유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모슬포 주둔 제9연대 군인들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서 습격 피해 수습 과정에 손선호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불악지 제9연대 군인들이 이들 자위대원 시신을 한림 면민장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제9연대 군인들은 훗날 5월 20일 41명이 총과 탄화를 가지고 탈영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23일에는 병사 숙소에서 일반 병사들에게 급식 증가와 구호를 주어 수백 명 병사의 근무 태업을 하도록 선동을 하고 연대장 박진경이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밥그릇을 가지고 기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진경으로 하여금 완전히 병사들이 요구를 실행케 하였습니다. 또 5월 27일은 진급 요구를 구실로 태업과 시위를 조장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진압부대로 각 창설난 제11연대를 제주도로 이동시키고 광주 주둔 미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에 보내 진압작전을 총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휘는 미군이 하고 진압 행동은 국방경비대와 경찰 등이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선거가 끝난 후인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와 제9연대를 작전간 합편하여 초대 제11연대장에 제9연대인 박진경 중령을 전보 발령하고 5월 6일자로 9연대 1대대장에 임명된 임부택대위를 제9연대장 직무대리로 겸직 발령했습니다. 박진경 제11연대장의 진압작전은 9연대 1대대를 포함한 4개 대대를 모두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작전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제주도를 횡으로 4개 지대로 나누어 1개 대대가 4개 지대씩 담당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주도 전역을 수색하는 개념이었습니다. 11년대는 수색간 큰 접전 없이 1차 작전을 종료하였는데 1차 작전을 끝낸 9연대 1대대는 제주에서 정비 겸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대대 선임 장교인 이세호 중위에게 아프다고 허소하여 위생병 하사 손선호를 대동하고 제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는 꾀병으로서 작전에 참가하지 않고 박진경 연대장 암살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차 작전이 종료된 6월 17일 밤에 제주도지사가 주관한 연대장 진급 축하연이 그 당시 최고급 요리집 옥성정에서 성대히 이루어졌습니다. 박진경 연대장은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로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야전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연대장을 애만총으로 저격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었습니다. 암살 연루자들은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양회천 2등 상사, 이정우 하사, 신상우 하사, 강성규 하사, 황주복 하사, 김정도 하사 등 모두 9명이었고 관련자 중 이정우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만총을 소지하고 남로당 반란군 측에 합류하였습니다. 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암살범들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7월 22일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피살 사건은 육군장 제1호로 기록된 고급 장교의 첫 희생이어서 세간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언론에서도 재판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8월 9일 통일부 고등군법회의실에서 재판장 이웅준 대령 주심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연대장 암살의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맞추어졌습니다. 문상길 중위는 김달삼 지령서를 부인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한결같이 김일열 전 연대장과 박진경 연대장이 작전을 비교하면서 무모한 토벌전을 막기 위한 것이 암살의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접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법정에서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한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경찰이 저지른 일과 전임 연대장 시절인 5월 1일에 발생한 오라리 사건 등이 박 대령 부임 후의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상부의 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박진경 연대장을 비난하면서
직속 상관을 살해한 데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신이 정당성만을 주장했습니다. 북로당 김일성이가 보낸 난파간첩 성세비가 지원한 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5일자에 보면 손선호는 태연자약하게 유창한 말로 암살 동기와 목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대령이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은 전 연대장 김일령 중령이 선무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 시체를 끼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래하였다. 또 5월 1일 오랄이란 부락에 출동하였을 때 수많은 남녀노소의 시체를 보았을 뿐인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 경찰이 비행임을 알게 되었다. 사격 연습을 한다고 부락이 속있다 가축을 난살하였으며 폭도에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처에 폭도가 왔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다. 박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는 없었다.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의 도민을 위한 것이며 3천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신문 기사 내용은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부터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손선호 하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관 이지형 중령은 그릇된 민족지상의 이념에서 군대의 생명인 규율을 문랑케 한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하루 전인 8월 14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 이명에게 총살령을 언도했습니다.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결국 1948년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슬에서 총살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